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원입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엔비디아가 거의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 여기 S&P 500 맵을 보시면 다 빨간데 엔비디아만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주무시기 전에 시장 상황 보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셔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자, S&P 500 나스닥 한번 보시면 어제 장 초반에 한 2% 정도 상승하다가 아마 주무시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한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주무셨을 것 같은데, 다음날 일어나서 봤더니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드디어 이제 천비디아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올린 엔비디아 실적 영상 보니까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엔비디아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될까요? 라는 댓글도 있던데, 이미 엔비디아에 투자하신 분들은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테슬라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400불까지 상승했다가 전기차 경쟁도 심해지고 테슬라의 성장률도 하락하면서 그 전고점을 회복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꼭 뭐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투자 아이비들이 또 얘기하는 잠재적인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제 발표됐던 경기지표가 좀 문제였어요. 자, 구매자 관리자 지수라고 해서 어제 발표한 경기지표가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제조업 PMI, 그 다음에 서비스 구매자 관리지수, 서비스 PMI, 이 두 개가 발표됐는데, 얘네들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전달보다도 높았고 시장의 예상보다도 높았다는 거예요. 얘가 왜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냐? 보통 이런 PMI 지표 같은 경우는 50 이상일 경우에 확장 국면이다, 그 다음에 50 이하일 경우는 위축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먼저 서비스 PM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5월 서비스 PMI가 54.8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월가 전망치가 51.5였고 4월에 50.9보다 크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 서비스업이 여전히 뜨겁고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좀 실망스럽다는 거죠. 적당히 좀 위축돼야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면서 금리 인하가 좀 빨리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것도 별로지만 적당히 안 좋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좋았다는 거죠. 제조업 PMI도 마찬가지고요. 50.9를 기록해서 시장의 예상인 50을 상회했고 전달 49.9보다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이 모두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금리 인하가 더 뒤로 늦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실제로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50%가 넘었는데 어제 경기지표 발표로 동결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네, 첫 번째 금리 인하가 11월로 더 늦춰진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 이 투입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해요. 이 투입 가격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생산 원가에 해당하는 여러 비용들이죠. 특히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금속, 화학 제품, 플라스틱, 목재,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소재들의 공급 가격이 인상했고 에너지 가격이나 인건비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가도 올라갈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안 좋은 지표가 있었는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높아져야 인건비 상승률도 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낮춰지는 데 좀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이제 냉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워낙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1037불로 드디어 천비디아가 됐고, 엔비디아 덕분에 AMD를 제외하고 다른 반도체 업종들도 어제 같은 하락장에서 괜찮았다는 거죠. 나머지 종목들은 안 좋았고 테슬라나 전기차 종목들도 안 좋았고요. 자, 테슬라 얘기 나온 김에 잠깐 테슬라 소식도 전해드리면, 테슬라도 어제 좀 소식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100%로 인상하겠다, 한 4배 정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불만을 얘기했다는 거죠. 하지마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 없이도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하지마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여기 다음 뉴스도 보면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중 갈등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급망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도 크지 않고 테슬라가 이 관세 아니어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갈등 요소를 만들어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 공장이 상해 공장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소식 잠깐 전해드리고 지금 엔비디아 얘기를 해볼게요. 엔비디아가 지금 이번 실적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잘 나오면서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좋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월가 IB들도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너무 좋아하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또 투자 리스크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공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찬물을 끼얹으려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탐욕스러워하고 남들이 다 좋아할 때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그 다음 한 수, 두 수 뒤를 또 공부해 보자는 거죠. 자, 먼저 긍정적인 얘기들 어제 실적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결과 뚜껑 열어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 매출 중에서 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등 이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 비중이 40%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월가에선 이걸 또 긍정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몇몇 업체에 치중돼 있으면 그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점점 다른 기업과 다른 국가로 이 매출 비중이 좀 분산되고 있다. 좀 리스크가 좀 분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강점을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강점 뒤에 자, 세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여러 관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도 한번 엔비디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강점. 자, 이 AI 가속 컴퓨팅 시장. 이 시장이 올해 1,000억 달러로 작년보다 2배 정도가 커진다고 해요. 그리고 2027년까지는 2,000억 달러. 그러니까 또 2배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2030년까지 3,000억 달러.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다. 거기에 엔비디아가 이 시장에 점유율 80% 거의 독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빅테크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업종, 다양한 국가에 걸쳐서 고객층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리스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엔비디아가 이번 젠슨 황 CEO가 얘기했지만 블랙웰 이후에도 후속 제품도 준비하고 있고 1년마다 계속 교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만큼 엔비디아가 계속 다음 세대 제품을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다. 로드맵을 잘 실행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강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현재 이 PER이 20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엔비디아 이번 실적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리스크가 될 만한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멜리우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엔비디아 투자 리스크에 대한 이 세 가지 관점 내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매출에 제약이 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중국 시장 매출이 상당히 이제 줄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굉장히 좋은 어닝을 냈지만 하지만 잠재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제품이 중국에 수출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 제약을 걸어놓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100% 성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기로 치면 차포 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저는 두 번째가 가장 우리가 좀 공부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얘네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엔비디아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4에서 6개 분기 정도 시간이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최소 1년 뒤 또는 1년 반 뒤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설계해서 TSMC의 생산을 맡기면 되니까요. 자, 이런 리스크도 있다라는 부분 한번 우리가 좀 잘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알파벳, 메타 같은 기업들이 가만히 손 놓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스노우플레이크 실적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매출은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지만 EPS가 시장의 예상을 하회한 이유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노우플레이크도 이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이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 단가가 너무 비싸서 우리 내부 마진 구조가 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시총 규모가 작은 스노우플레이크도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 문제, 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독주하고 있는 이 AI 칩 시장에서 가만히 그냥 손 놓고 있겠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정말 이런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독주하던 시대에서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것처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엄청난 기술력이나 자본력을 앞세워서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또는 그보다 좀 더 오래 걸린다고 해도 우리가 미리 공부해 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쪽 전문가 분들이 계시면 또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세 번째로 실적 증가율 둔가. 그러니까 매출이나 순이익,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에 이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1000불을 넘은 이유는 급격한 성장률 때문에 지금 정도 주가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성장률이 유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둔화가 될 경우에 주식시장은 먼저 선제적으로 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세 가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자, 그래서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 관련해서 좋은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경제적 자유 달성을 위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은 분들은 제가 새로 시작한 멤버십 회원으로 한번 참여해보세요. 하루 1,100원의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